안녕하세요.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한의사 안민재입니다.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나뵈면서 각종 성인병과 노화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자연요법과 한방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아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일 꿀 한 스푼, 딱 한 스푼만 잘 드셔도 여러분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요즘 이런 걱정들 하고 계시지 않나요? 나이가 드니까 밤에 잠이 안 와서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해. 감기에 자주 걸려서 걱정이야.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자꾸 더부룩해. 무릎이랑 어깨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어. 요즘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진료실에 오신 73세 한화숙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꿀을 한 달째 먹고 있는데 정말 몸이 달라졌어요. 밤에 잠도 잘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져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꿀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꿀 한 스푼의 힘이에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문제들이 꿀 한 스푼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거예요. 그리고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건강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꿀의 놀라운 세계로 떠나보시죠. 꿀, 이거 정말 신기한 식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드린 게 바로 꿀이에요. 그런데 꿀에 대해서 정말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첫 번째로, 꿀은 절대 썩지 않아요.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3000년 된 꿀이 나왔는데 지금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신선했다고 해요. 여러분 집 냉장고에 있는 김치도 일주일이면 시큼해지는데 꿀은 3000년이 지나도 멀쩡해요. 왜 그럴까요? 꿀 자체가 천연 방부제거든요. 수분이 거의 없고 산성이라서 세균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꿀은 자연이 만든 천연 항생제라고 말씀드리죠. 두 번째로, 벌들의 엄청난 노력이 담겨 있어요. 꿀 1kg를 만들려면 벌들이 560만 송이의 꽃을 다녀야 해요. 여러분, 우리 동네 꽃 다 훑어도 안 될 거예요. 한 마리 벌이 평생 모으는 꿀이 티스푼 12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꿀 한 스푼에 얼마나 많은 벌들의 정성이 들어있는지 아시겠죠? 세 번째로, 정말 영양소 덩어리예요. 꿀에는 180가지가 넘는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종합 비타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꿀이 바로 자연이 만든 종합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B군, 비타민 C, 칼슘, 철분, 마그네슘.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특히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해서 제가 환자분들께 젊음을 지켜주는 보약이라고 말씀드려요. 네 번째로, 즉시 에너지가 돼요. 설탕하고 꿀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설탕은 우리 몸에서 소화시켜야 하는데 꿀은 벌이 미리 소화시켜놨어요. 그래서 드시면 15분 이내에 바로 에너지가 돼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오신 78세 박중호 어르신은 당뇨가 있으셔서 단 걸 못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혈당이 자꾸 떨어져서 어지러우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꿀은 혈당 지수가 설탕보다 낮아요. 어지러우실 때 꿀 한 티스푼만 드셔보세요 라고 했더니 한 달 후에 오셔서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당 수치도 안정적이에요. 이게 정말 꿀 때문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꿀은 단순한 단 음식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완벽한 에너지 공급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꿀이라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아셨나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30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같은 꿀이라도 언제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원장님, 꿀을 언제 먹으면 좋아요? 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황금 시간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원장님,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제가 이럴 때 꼭 추천드리는 게 바로 아침 꿀물이에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 일어나자마자 드세요. 온도는 따뜻한 정도면 돼요. 너무 뜨거우면 꿀에 좋은 성분들이 날아가거든요. 71세 이정숙 어르신은 변비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몇 날 며칠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꿀물부터 드세요라고 했거든요. 2주 후에 오셨는데 원장님 신기해요. 매일 아침마다 시원하게 나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꿀이 들어가면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뇌에 바로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아침 무기력함이 싹 사라져요. 특히 이런 분들께 좋아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아침에 입맛이 없으신 분,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두 번째 잠들기 1시간 전. 원장님, 밤에 잠이 안 와요. 이것도 정말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시잖아요. 저는 이럴 때 꼭 말씀드려요.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 타서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세요라고요.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가 65세 김도환님은 오셔서 원장님, 새벽 2시, 4시마다 계속 깨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꿀차를 권해드렸더니 한 달 후에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자요. 그리고 목도 안 마르고.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보면 꿀이 폐를 윤택하게 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목과 기도를 촉촉하게 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는 동안 목이 마르지 않고 콧골이도 줄어들어요. 특히 이런 분들께 딱이에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 목이 자주 마르시는 분, 콧골이가 심하신 분. 세 번째, 목이 칼칼하거나 감기 기운 있을 때입니다. 원장님, 요즘 감기가 자주 걸려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시죠? 이럴 때 꿀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건 감기 기운만 느껴도 꿀을 수시로 조금씩 드세요라는 거예요. 68세 박은수님은 겨울에 오셔서 원장님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려고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감기 초기 증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2시간마다 꿀 반 스푼씩 드세요. 그냥 천천히 녹여서 삼키시고요. 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는데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기침도 안 나고 목도 시원해졌어요. 감기로 안 넘어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꿀의 항균 성분이 목의 세균들을 잡아주고 염증을 가라앉혀 주거든요. 그래서 감기 초기에 드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이럴 때 꼭 드세요. 목이 칼칼할 때, 기침이 나려고 할 때, 목소리가 쉴 때, 감기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제가 30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꿀은 단순한 단 음식이 아니라 때에 맞춰 드시면 정말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세 가지 시간대만 기억하시면 웬만한 몸의 불편함은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꿀만 드시는 것보다 다른 좋은 재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가 된다는 거 아셨나요? 자, 이제 정말 신기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꿀로 인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관절과 근육이 놀랍도록 좋아져요. 원장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꿀을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 관절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작년에 오신 69세 최윤기님은 무릎 관절염으로 정말 고생하셨어요. 걷기도 힘들어하시고 계단은 아예 포기하신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 꿀 한 스푼을 드시되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드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오셨는데 원장님, 이게 뭐죠? 무릎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제 계단도 오르고 산책도 30분씩 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꿀에는 천연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서 관절의 염증을 천천히 가라앉혀 주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만성 염증에 정말 좋아요. 두 번째, 기력이 확실히 달라져요. 원장님, 요즘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꿀을 제대로 드시면 정말 달라져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74세 안기분 어르신이 작년 봄에 오셨어요. 원장님, 요리하기도 싫고 청소하기도 싫고 하루 종일 누워 있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꿀을 권해드렸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꿀 반 스푼씩 이렇게 하루 3번 드시라고 했거든요. 2달 후에 오신 어르신이 원장님, 신기해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는 손자 놀이터까지 데려갔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보면 꿀이 우리 몸의 기를 보충해 준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생명 에너지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기력이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젊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원장님, 나이는 못 속이네요. 갈수록 늙어 보여요. 이것도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꿀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정말 젊어 보이세요. 정말 놀라웠던 경험이 72세 이현주 어르신이 꿀을 6개월 드시고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피부도 윤기가 나고 목소리도 힘이 있고 걸음걸이도 확실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어르신, 뭔가 달라 보이시는데요? 라고 했더니 원장님, 사람들이 요즘 젊어 보인다고 자꾸 그러네요. 그리고 몸도 가벼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꿀에는 우리 몸의 세포를 젊게 만드는 항산화 성분이 정말 많거든요. 매일 조금씩 드시면 몸속에서부터 천천히 젊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부터 꿀을 먹으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30년 진료하면서 확신하는 건 꿀은 단순히 단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보약이라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효과를 더 크게 보려면 꿀만 드시는 것보다 다른 좋은 재료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제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처방하는 꿀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꿀만 드시는 것보다 다른 재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정말 놀라워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처방하는 3가지 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꿀과 생강, 감기를 이기는 최강 조합입니다. 작년 겨울에 오신 67세 정주님은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계절이 바뀔 때나 겨울철에는 늘 감기 걸리셔서 병원을 전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강 조각 몇 개를 꿀에 담가 두세요. 그리고 감기 기운만 느껴도 바로 한 숟가락 드시고요라고 했어요. 그 겨울을 다 보내고 봄에 오셨는데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겨울 내내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감기 걸렸는데 저만 멀쩡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한의학에서 생강은 몸에 차가운 기운을 내보내는 약재예요. 꿀과 만나면 생강의 매운 성분이 순해지면서도 효과는 더 강해져요. 마치 천연 감기약 같은 거죠. 이렇게 만드세요. 생강을 동전 크기로 썰어서 꿀 한 병에 넣어두시면 돼요. 3일 정도 지나면 생강 맛이 꿀에 배어서 정말 맛있어요. 두 번째, 꿀과 우유 불면증을 잠재우는 마법. 원장님, 잠이 안 와서 미치겠어요. 이런 분들께 제가 늘 추천하는 게 바로 꿀우유예요. 그런데 단순히 섞어서 드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정말 놀라웠던 케이스가
76세 김상수 어르신은 퇴직 후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분이었어요. 새벽 2시, 4시마다 깨시고 다시 잠들기까지 한 2시간씩 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 꼭 잠들기 1시간 전에 천천히 드세요 라고 했어요. 4주쯤 후에 다녀가셨는데 원장님, 오늘도 아침까지 푹 잤어요. 이런 일이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의학적으로 왜 그럴까요? 우유는 성질이 차가워서 마음의 열을 식혀준다고 해요. 꿀은 신경을 안정시켜준다고 하고요. 이 둘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한 정도로 데우시고 꿀은 마지막에 넣으세요. 그래야 꿀의 좋은 성분이 파괴되지 않아요. 세 번째, 꿀과 계피 혈액순환의 끝판왕. 원장님, 손발이 너무 차가워요. 특히 겨울철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꿀계피만 한 게 없어요. 제가 정말 놀란 경험이 71세 박순정 어르신이 무릎 관절염으로 오셨는데 손발도 항상 차갑고 무릎도 시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계피가루를 꿀에 개어서 매일 아침 한 스푼씩 드세요라고 했어요. 한 달 후에 오셨을 때는 원장님 신기해요. 무릎도 덜 아프고 손발도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얼굴 색깔도 좋아졌다고 하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의학적 원리가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는 대표 약재예요. 꿀과 만나면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온몸으로 퍼져서 혈액순환이 확실히 좋아져요. 이렇게 드세요. 계피가루 반 티스푼에 꿀 한 스푼. 잘 섞어서 아침 공복에 드시면 돼요. 단, 계피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니까 조금씩만 하세요. 제가 진료하면서 확신하는 건 이 세 가지 조합은 정말 효과가 확실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연스러운 조합이 화학약보다 훨씬 안전하고 좋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잘못 드시거나 주의할 점을 모르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진료하면서 환자분들이 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꿀을 드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원장님, 우리 손자가 꿀을 먹고 싶어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거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한테 꿀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돌 안 된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기들은 아직 장이 미숙해서 꿀에 있을 수 있는 균에 대처할 수 없거든요. 어른한테는 아무 문제 없는 균이 아기한테는 위험할 수 있어요. 돌 지난 후부터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 원장님, 저는 당뇨가 있는데 꿀을 먹어도 될까요? 이것도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당뇨 있으신 분들이 꿀을 무서워하시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당뇨가 있으시더라도 꿀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양을 조절하시면 돼요.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당뇨 환자분 중에 꿀을 적당히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혈당이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설탕 대신 꿀로 바꾸시니까요. 하루에 티스푼 하나 정도. 그리고 운동 후나 활동량이 많을 때 드시면 괜찮아요. 단, 혈당 체크는 꼭 하시고요. 세 번째 질문, 원장님,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이것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권하는 적정량은 성인은 하루에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가 딱 좋아요. 시니어분들은 조금 적게,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왜 이 정도가 좋을까요? 꿀도 결국 당분이거든요. 아무리 천연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드시면 살도 찌고 혈당도 올라가요. 꿀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서너 숟가락씩 드시던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는 살도 찌고 혈당도 불안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적당량이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꿀 보관할 때 직사광선 피해서 서늘한 곳에 두세요. 쇠 숟가락보다는 나무 숟가락이 좋아요. 물기 묻은 숟가락은 절대 꿀통에 넣지 마세요. 꿀 드실 때 너무 뜨거운 물에 타지 마세요. 60도 이하가 좋아요. 적당량을 꾸준히.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 이런 증상이 있으면 잠시 중단하세요. 배가 아프거나 설사할 때,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길 때, 혈당이 평소보다 많이 오를 때, 제가 30년 진료하면서 확신하는 건 꿀은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다만 내 몸에 맞게 적당량으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비싸게 주고 가짜 꿀 사시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비싸게 주고 가짜 꿀 사시면 안 되잖아요. 30년 동안 환자분들이 원장님, 어떤 꿀을 사야 해요? 라고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마트에서 꿀 살 때 이것만 확인하세요. 첫 번째, 라벨부터 보세요. 꿀 용기 뒤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여러 가지 써 있죠. 거기서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100% 천년 벌꿀이라고 써 있는지, 그리고 사양꿀이라는 단어가 없는지만 보세요. 사양꿀은 벌한테 설탕물 먹여서 만든 꿀이거든요.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두 번째, 가격을 보세요. 너무 싼 꿀은 의심해 보세요. 진짜 좋은 꿀은 벌들이 몇 달에 걸쳐서 만드는 거라 저렴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기준이 1kg에 3만 원 이하면 좀 의심스럽고 5만 원 이상이면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너무 비싼 것도 조심하시고요. 집에서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에 떨어뜨려 보세요. 진짜 꿀은 물에 떨어뜨리면 아래로 뚝 떨어져서 천천히 녹아요. 가짜 꿀은 금방 흩어져 버리죠. 냉장고에 넣어 보세요. 며칠 후에 꺼내서 보시면 진짜 꿀은 하얗게 굳어 있을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가짜 꿀은 굳지 않아요. 진료실에서 환자분이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원장님, 꿀이 하얗게 굳었는데 상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꿀이라는 증거예요. 따뜻한 물에 살짝 담그면 다시 액체로 돌아와요. 어떤 꿀을 사면 좋을까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아카시아 꿀부터. 아카시아 꿀은 색깔도 연하고 단맛도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해요. 냄새도 좋고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파꿀, 여러 가지 꽃의 꿀이 섞여 있어서 영양소가 다양해요. 가격도 적당하고요.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밤꿀, 색깔이 진하고 쓴맛이 조금 있지만 염증에는 밤꿀이 최고예요.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대형마트보다는 동네 건강식품점이나 양봉장에서 직접 파는 곳이 좋아요.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어떤 꿀이 좋은지 친절하게 알려주시거든요. 요즘은 온라인도 괜찮아요. 리뷰가 많고 평점이 좋은 곳에서 사시면 돼요. 다만 너무 싼 건 피하시고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작은 용기로 여러 종류를 사보세요. 드셔보시고 입에 맞는 걸로 큰 용기 사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적당한 가격에 믿을 만한 곳에서 산 꿀이면 충분해요.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한번 먹고 말면 소용없어요. 매일 조금씩. 이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의심스러우면 물어보세요. 꿀 파는 곳에서 이 꿀이 천년꿀 맞나요? 라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그럼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이제 꿀 한 스푼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30년 동안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꿀 한 스푼으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꿀물 한 잔,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따뜻한 꿀차, 몸이 안 좋을 때는 생강이나 계피와 함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 타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셔도 잠이 깊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꿀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고요. 제가 30년 진료하면서 확신하는 건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꿀 한 스푼. 이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몇 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되실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꾸준히, 천천히, 내 몸에 맞게 드시면 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꿀 한 스푼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